안녕하세요. 아트톡톡의 박경덕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작가님은요, 자그마치 세 번째 출연하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고 매주 이분과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경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저랑 많이 비슷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이 다르고 작가님도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른데 통했네요. 좀 통하네요. 네. 감전이 돼요. 네, 그런 반응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찍어 보니까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랑은 확실히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이번 임하시는 각오가? 네, 좀 더 한결 편하고 가족 같은 느낌? 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나 싶고, 오늘 준비한 작품들에 대해서 좀 바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오늘은 또 이 작품인 거죠? 네. 네, 이 작품 뭔가 소용돌이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혹시 작품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심입니다. 초심이요? 네. 뭔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약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작품 이름은 초심이고, 그러면 이 작품이 초심과 관련돼 있는 그런 작품이겠네요. 네네. 네, 그럼 작품들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초심이라는 뜻은 처음 가지는 마음이죠. 처음 마음에 품는 마음의 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마음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또 삶의 어떤 힘, 원동력을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어떤 그 느낌이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맑고 밝은 기운을 동심원을 파장이 잔잔하게 여울지듯이 표현을 했어요. 늘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뜻을 품고 있고요. 초심을 잊지 않을 때 나무는 생명, 자연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삶의 꽃이 필 수도 있고 삶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늘 그 초심을 잊지 말자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순수한 마음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이 미술계에 입문을 하셨을 때 뭔가 좀 순수한 마음으로 입문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네, 지금 또 때가 많이 묻었지만 순수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초심을 갖고 싶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심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초심을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 좀 그런 마음도 항상 식욕 앞에 항상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초심, 제 마음에서의 어떤 다짐이 항상 무너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거 보면서 크게 가지도 않고 또 세게 하려 하지도 않은데 이 원이 주는 이 동심원의 의미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느낌으로 또 저도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또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 작품을 항상 좀 좋아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작품을 보는 거랑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분명히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좀 어떤 점을 좀 착안을 하고 보면 좋을까, 좀 이런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작가로서의 저는 초심이라는 좀 철학적이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빗방울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무슨 소용돌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나쁘고 틀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그림을 봤을 때 사실 그림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도 제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솔직히 뭔가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슬픔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랬구나. 네, 정말 그냥 딱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처음 들은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감성적이고 좀 낭만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네, 그래요? 좀 되게 감성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그림을 하지만 미술 심리 치료, 색채 치료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 따라 100%는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성향이라 할까 그런 거를 조금 피부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셨다고 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자기 주관대로 일단 봤을 때 거기서 오는 뭐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다면 네네, 뭐 그렇게 맞아요. 느끼는 게 또 정답이 아닐까. 네네, 저는 그렇다고 네, 생각을 그렇게 해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통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좀 어떤 예술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소재를 자연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길래 인간과 자연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좀 잘 표현하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이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작가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 정말 많은 시간 내주시면서 이렇게 3번 방송에 임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행복해요. 어떤 게 행복한지 말씀해 주시죠. 저의 그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순수한 마음과 조금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림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한 자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3번이나 방송을 해보면서 이 시간들 좀 초심도 좀 다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이 순간 들게 되고 감사합니다. 또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경래 작가님과 정말 여러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또 작가님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응원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트톡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작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희한하다. 그죠? 신기하다. 경덕.